신뢰는 한순간에 무너지지 않는다. 작은 틈이 쌓여 결국 큰 균열이 된다. 그 틈을 만드는 건 대개 말이다. 말은 진심을 담는 그릇이지만 잘못된 말버릇은 진심마저 가벼워 보이게 한다. 어떤 이는 지나치게 말을 포장하고 어떤 이는 무심코 말끝을 흐린다. 처음엔 대수롭지 않아 보여도 그 반복은 사람의 인상을 바꾸고 결국 신뢰를 깎아내린다. 조선 최고의 실학자 정약용은 목민심서와 경세유표에서 말과 신뢰의 관계를 깊이 고찰했다. 그는 군자의 말은 무겁고 단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가벼운 말은 곧 경박한 인격으로 이어지며 그 경박함은 결국 사람됨을 의심받게 만든다고 보았다. 지금부터 겉으론 사소해 보이지만 신뢰를 갉아먹는 세 가지 말버릇에 대해 정약용의 지혜로 들여다보자. 첫 번째, 입만 열면 자기 말만 하는 사람은 신뢰를 잃는다. 정약용은 목민심서에서 군자는 말을 삼가되 듣기를 좋아한다라 하였다. 말 많은 자보다 말 아끼고 귀 기울이는 자가 신뢰를 얻는다. 그러나 많은 이들이 착각한다. 말을 많이 하면 성실해 보일 거라 여긴다. 그러나 진심은 목소리 크기로 증명되지 않는다. 어떤 이는 회식 자리에만 가면 자신의 성공담과 과거 무용담을 늘어놓았다. 다른 이의 이야기에 끼어들며 늘 중심에 서려 했다. 처음엔 다들 들어줬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그에겐 조용히 자리를 피하는 이들이 늘었다. 신뢰는 소통에서 시작된다. 일방적인 말은 관계를 메우는 것이 아니라 깎아내는 일이다. 자기 말만 하는 사람은 결국 아무도 듣지 않는 사람으로 남는다. 두 번째, 사소한 말이라며 가볍게 넘기는 이는 신뢰를 잃는다. 정약용은 여유당전서에서 말이란 쏜 화살과 같아 되돌릴 수 없다 경계했다. 작은 말 한마디라도 듣는 이에겐 오래 남는 상처가 된다. 그러나 어떤 이들은 실언 뒤에도 웃으며 말한다. 그냥 농담이었어. 진심 아니야. 한 여성은 친구와의 대화에서 상대의 외모와 사생활을 가볍게 비꼬았다. 그 친구가 상처를 받았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내가 그런 뜻으로 말한 게 아닌 거 알잖아 라며 넘겼다. 결국 그 친구는 조용히 멀어졌다. 말은 흘러가지만 기억은 남는다. 특히 실없는 농담은 가장 큰 오해를 만든다. 말의 무게를 가볍게 여기는 순간 당신의 신뢰도 함께 무너진다. 세 번째, 매사에 남 탓부터 하는 사람은 신뢰를 잃는다. 정약용은 허물을 숨기려 하면 도리어 드러나고 책임을 회피하면 의심을 부른다고 일침했다. 책임을 인정하는 태도야말로 사람됨의 깊이를 증명하는 척도다. 한 직장인은 실수가 발생할 때마다 시스템이 잘못됐다. 저 사람이 확인 안 했다라며 핑계를 댔다. 하지만 같은 부서의 동료는 문제가 생기면 먼저 내가 미처 못 챙겼다고 말했다. 시간이 지날수록 누구의 말에 더 무게가 실리겠는가? 신뢰는 잘못을 감추려는 자가 아닌 책임을 감당하려는 자에게 쌓인다. 남 탓이 습관이 된 사람은 결국 아무도 곁에 두고 싶지 않은 사람이 된다. 네 번째, 듣고 흘려버리는 태도는 책임을 회피하겠다는 것이다. 정약용은 실학자로서 실천없는 언사는 무의미하다고 보았다. 그는 목민심서에서 말은 곧 행실을 드러낸다는 원칙을 강조했다. 누군가의 말을 무심히 흘려보내는 태도는 결국 책임에서 도망치려는 마음의 표현이다. 그 말은 처음부터 지킬 생각이 없었던 것이다. 한 지인은 오랜 친구의 부탁을 알았어.
내가 해볼게라며 넘겼다. 그러나 일주일이 지나도 아무 조치가 없었다. 친구가 다시 물었을 때 돌아온 말은 아, 그거 나도 좀 바빴어. 이처럼 책임지지 않는 말은 상대에게 기대를 품게 만들고 결국 신뢰를 무너뜨린다. 말을 했으면 책임도 져야 한다. 아니라면 처음부터 분명하게 거절하거나 자신이 없다면 말을 아껴야 한다. 5번째, 나는 몰랐어는 무책임의 방패다. 정약용은 경세유표에서 모름은 핑계가 될 수 없고 행함은 해명이 된다고 했다. 몰랐다는 말은 곧 잘못의 무게를 피하려는 방어기제다. 그러나 인간관계에서 몰랐다는 말은 오히려 더 큰 실망을 안긴다. 한 여성이 약속된 행사에 빠진 친구에게 왜 말도 없이 안 왔어라고 묻자 친구는 몰랐어. 그날이었는지 라고 답했다. 그러나 분명히 2번이나 날짜를 이야기했었다. 그 대답은 무관심의 다른 표현일 뿐이었다. 몰랐음을 반복하는 사람은 사실 알려고 하지 않는 사람이다. 그 무관심은 관계를 서서히 식게 만든다. 신뢰란 관심의 다른 이름이기 때문이다. 6번째, 사과 없는 변명보다 차라리 침묵이 낫다. 정약용은 사람됨을 평가할 때 잘못을 덮으려 하지 말고 스스로 밝히라는 태도를 중시했다. 실수 뒤에 사과는 없고 오직 변명만을 늘어놓는 사람은 결국 더 큰 실망을 남긴다. 어떤 이는 업무 실수로 동료에게 피해를 주었지만 나는 그렇게 하란 줄 알았지라며 자기 해명만 내세웠다. 심지어 미안하다는 말도 없었다. 그 한마디가 없었기에 피해자는 더욱 상처받았다. 사과는 신뢰를 회복하는 유일한 말이다. 그마저 외면한 채 오직 자기 입장만 내세우는 말은 관계를 다시 일어서지 못하게 만든다. 이럴 땐 차라리 말이 없는 편이 낫다. 7번째, 말의 모순은 신뢰를 흔든다. 정약용은 목민심서에서 말이 서로 어긋나면 사람의 도리를 잃는다고 했다. 사람은 말과 행동이 다를 때 가장 먼저 신뢰를 거둔다. 특히 공정과 원칙을 입에 달고 살면서도 실제론 편의와 이익을 좇는 자는 스스로를 무너뜨리는 셈이다. 한 남성은 직장에서 공정하게 일하자는 말을 늘 강조했다. 그러나 자신이 맡은 일엔 예외를 두고 친분 있는 직원에게만 느슨한 기준을 적용했다. 회의에선 원칙을 말하면서 뒷자리에서는 이익을 따랐다. 결국 팀원들은 그의 말을 거칠애로 받아들이기 시작했다. 신뢰는 말이 아닌 일관성에서 비롯된다. 한 말을 끝까지 지키는 사람만이 신뢰를 얻게 된다. 8번째, 반복되는 말은 믿음을 갉아먹는다. 정약용은 경세유표에서 입은 가볍고 마음은 무겁게 하라고 했다. 말을 자주 반복하는 사람은 결국 자신이 한 말의 무게를 떨어뜨린다. 진심은 말의 양이 아니라 그 말이 얼마나 지켜지는가에 달렸다. 어떤 이는 가족에게 늘 당신이 최고야, 언제나 믿어라는 말을 습관처럼 했다. 그러나 정작 중요한 상황에선 결정을 미루거나 책임을 떠넘기기 일쑤였다. 말은 늘 앞섰지만 행동은 뒤따르지 않았다. 그 말들은 점차 의례적인 말로 전락했고 가족의 신뢰도 그만큼 멀어졌다. 진심이란 한 번의 말보다 한 번의 실천에 담긴다. 말을 자주 반복하기 전에 그 말을 내가 얼마나 지켜냈는지를 먼저 돌아보아야 한다. 9번째, 농담 속 무례가 신뢰를 해친다. 정약용은 혀는 칼보다 날카롭다고 했다. 농담이라며 건넨 말 한마디가
진심 어린 관계를 무너뜨린다. 특히 가까운 사이일수록 말의 경계는 흐려지기 쉽고 그 물에는 농담이라는 탈을 쓴다. 한 여성은 직장 동료에게 넌 맨날 일 느리다는 말을 웃으며 자주 했다. 처음엔 농담처럼 넘겼던 상대도 반복되자 점점 표정이 굳어졌다. 결국 팀 분위기가 삐걱거리기 시작했고 그 동료는 회식을 피하게 되었다. 여성은 뒤늦게 알았다. 나는 웃자고 한 말이었지만 그에게는 상처였구나. 말의 가벼움이 관계의 무게를 좌우한다. 진심 없는 웃음 속엔 상대의 상처가 숨어 있다. 농담일수록 더 조심하라. 그것이 존중의 시작이다. 10번째, 고칠 의지가 없는 사람은 신뢰를 잃는다. 사람은 누구나 실수한다. 문제는 그 실수를 어떻게 대하느냐다. 진심으로 반성하고 고치려는 자는 다시 신뢰를 얻는다. 그러나 반복되는 말과 반복되는 실수는 결국 변명으로 들릴 뿐이다. 정약용은 목민심서에서 말했다. 마음을 고치려는 자는 믿을 수 있다. 잘못보다 더 무서운 것은 그 잘못을 고치지 않으려는 태도다. 한 여성은 지각이 잦았다. 항상 미안, 또 늦었네라고 말하면서 다음 약속에도 어김없이 늦었다. 사람들은 점점 그녀의 말에 기대를 접었다. 결국 그 말버릇이 그녀를 신뢰할 수 없는 사람으로 만들었다. 신뢰는 화려한 언변이 아니라 꾸준히 지키는 태도에서 쌓인다. 진짜 잘못은 실수가 아니라 그 실수를 고치려 하지 않는 마음이다. 11번째, 말이 앞서는 사람은 책임을 피한다. 쉽게 말하는 사람은 책임을 가볍게 여기는 사람이다. 입은 먼저 움직이지만 행동은 따라오지 않는다. 그래서 말이 큰 사람일수록 실망도 크다. 정약용은 경세유표에서 경고한다. 말은 정밀하고 행실은 민첩해야 한다. 말만 요란한 자는 결국 허세로 판명된다. 한 남성은 가족 앞에서 다짐했다. 이번엔 내가 집안일 도맡을게. 그 말은 몇 번이나 반복됐지만 실제로 변한 건 없었다. 가족들은 더 이상 기대하지 않았다. 그의 말은 신뢰가 아닌 헛된 소리가 되어갔다. 말은 빚이다. 행동이 따라오지 않으면 그 빚은 곧 불신으로 되돌아온다. 12번째, 신뢰는 설명이 아니라 일관성이다. 신뢰는 말을 많이 한다고 생기지 않는다. 오히려 말이 많을수록 진심은 흐려지고 행동은 뒤로 밀린다. 정약용은 언행일치를 사람됨의 근본이라 여겼다. 구차한 설명이 필요한 말은 이미 신뢰를 잃기 시작한 것이다. 한 직장인은 상사에겐 공손하고 동료에겐 거칠었다. 자신은 원래 털털한 성격이라고 변명했지만 사람들은 그를 이중적인 사람이라 불렀다. 신뢰는 입으로 쌓는 것이 아니다. 말과 행동이 다르면 결국 말은 의심의 도구가 된다. 당신이 진심이라면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전해진다. 신뢰는 오랜 시간에 걸쳐 쌓이지만 무너지는 데는 단 한마디면 족하다. 말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파장은 오래 남는다. 더구나 그 말이 반복되거나 진심이 결여되거나 혹은 생각 없이 뱉은 말이라면 그 사람에 대한 신뢰는 조용히 금이 간다. 오늘 다룬 3가지 말버릇은 대부분 우리가 일상에서 자주 접하는 말들이다. 첫째, 생각 없이 내뱉는 말. 장난처럼 시작된 말 한마디가 상대에게는 진심을 의심하게 만들고 사소한 농담이 오해와 상처로 번진다. 정약용은 말은 마땅히 절도가 있어야 한다고 했다. 생각 없는 말은 그 사람의 인격을 가늠케 한다. 둘째,
겉과 속이 다른 말. 과장, 뒷담화, 빈말, 말뿐인 사과. 모두가 겉으론 예의처럼 보일지 몰라도 시간이 지나면 진심이 아니었음을 드러낸다. 정약용은 진심 없는 말은 믿음을 저버리게 한다고 경계했다. 셋째, 너무 자주 하는 말. 진심도 반복되면 가벼워진다. 미안하다는 말도 고맙다는 말도 반복되는 순간 감흥을 잃고 습관이 된다. 말버릇이란 이름으로 신뢰를 갉아먹는 것이다. 이 세 가지는 공통점이 있다. 바로 말과 마음 사이의 간극. 말이란 마음을 담아야 힘이 생긴다. 그러나 가볍게 혹은 반복적으로 쓰인 말은 그 마음조차 의심받게 만든다. 정약용은 말은 짧게 하되 깊게 하라고 했다. 그 말에는 신뢰는 결국 태도라는 철학이 담겨 있다. 말은 당신을 대신해 움직이는 또 하나의 얼굴이다. 그 얼굴이 꾸밈 없이 단정하고 단단할 때 비로소 사람은 당신을 믿게 된다. 말을 다듬는다는 것은 곧 자신을 다듬는 일이다. 믿음을 지키고 싶다면 스스로의 말버릇부터 돌아보아야 한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